네,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상식을 배우는 당신의 부동산 안녕하세요. 화요일인 오늘은요, 지오시티 박찬웅 이사 모시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스마트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좋은 정보 전해드릴 건데 오늘은 어떤 강의를 준비하셨는지 기대됩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그 전세 폭등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세 폭등. 요즘에 사실 임대료 폭등이 너무나 심하죠. 그래서 뭐 전세 난민이 뭐 임대 난민 하는데 오늘 전세 폭등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그래도 이제 여태까지 제가 투자 얘기를 많이 하지 않지만 오늘은 좀 하겠습니다. 전세 폭등과 노후 지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제 노후된 지역, 서울에는 뭐 참 많은 노후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뭐 지난 작년에 저희 많은 재개발 재건축이 해제되듯이 개발 타당성이 없어서 해제된 지역까지 슬럼화된 지역 많거든요. 자, 그런 지역들 중에서 한번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한번 다시 봐야 할 지역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전세 폭등이, 이 임대가 상승이 새로운 에너지를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걸 좀 풀어볼까 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제 보시면 자, 주거비 폭등이 부르는 지역 재개발 무슨 말이냐면 자, 도심 내 주택 임대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임대 난민, 자, 전세 폭증을 했고요. 이분들은 사실은 이제 주거비가 항상 이슈입니다. 비용을 가장 싸게 가야 되니까.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워낙 생활비 많이 부담을 차지하니까. 그래서 이제 싼 곳으로 보다 싼 곳으로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1인 가구의 경우 이제 그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더군다나 또 젊은 층이 많아요. 얼마 전 기사에서 보실 때 30대가 어떤 서울에서 전출되는 경우가 많다는데 왜 그러냐면 30대 경우 결혼을 했어도 아이들이 어립니다. 즉 이동이 쉽죠. 그러나 40대, 50대의 경우 자녀가 학교를 다닙니다. 이동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더 있고요.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저희가 어떻게 되냐면 일부 노후 지역의 임대료 폭등. 즉 여태까지 우리가 노후돼 있고 하여간 슬럼화돼 있어서 자주 사람들이 가지 않았던 지역들이 지금 이제 임대료가 거기까지 폭등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이제 지역 개발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일부 지역은 노후 임대료 폭등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폭등한 건데 이 지역의 리모델 신축이 힘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임대료가 예전에 너무 쌌어요. 사실 땅 주인이 오랫동안 갖고 있었지만 도시 지역에서 우리 동네는 워낙 슬럼화된 소문이 났었고 사람들이 오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이더니 집이 없습니다.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근데 예상 밖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게 새로운 은행에서 대출이나 모든 상황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서 보면 서서히 사람이 모인 다음에 제일 쌌던 지역들이 이제 리모델링이나 신축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 거리가 서서히 변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뭐 뒷장에 설명하겠지만 이게 옆에 집이 신축해서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옆에 단층 주택으로 있던 주택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왜? 옆에서 은행이 아니면 많은 건축업자들이 유혹을 하죠. 아니 옆에 임대료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땅 왜 놀리느냐고. 예전에는 분명히 지역적으로 답이 안 나왔지만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여전히 지역의 명성은 낮지만 그게 다른 힘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1세대 임차인 떠나고 2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모였던 사람들은 정말 그 주거비 싼 걸 찾아서 왔기 때문에 힘이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임대료 감당 능력이 되게 낮았습니다. 근데 점점 그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상권을 형성하게 되죠. 상권 형성한 다음에 다시 전체적으로 임대를 올렸습니다. 그 올리는 임대를 이 사람들 커버를 못합니다. 1세대 임차인. 그래서 제가 1세대 임차인으로 했고 2세대에 다시 이 신축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새로운 신혼부부라든가 젊은 층들, 돈 커버가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2세대 신규 임차인으로 제가 명칭을 한 겁니다. 이렇게 돌아오게 돼 있고요. 좀 더 보면 그래서 이 노후주택 소유자들이 사실은 가서 보시면 어떤 지역을 소개할 때 저희가 새로운 주택이 옆에 있어도 노후주택이 많으니까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분 많습니다. 근데 그걸 시각을 좀 틀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개발 여지가 많은 겁니다. 왜? 임대료가 이렇게 올라갔고 거기에서 새로운 주택을 지었는데도 여전히 뭐 전세가율이 90% 넘는 지역 많거든요. 그런 지역이 옆에 노후된 주택이 단층으로 많다. 이건 절대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왜? 땅 주인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주택의 주인이 내가 받는 임대료가 되게 저가일 텐데 이걸 그대로 있을지 그러지 않거든요. 지역 임대료가 올랐다는 소리는 그때 에너지가 제공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은 이렇게 노후주택이 있을 때 어떤 신규주택이 딱 들어옵니다. 근데 이 신규주택의 임대료가 건축비를 빼고도 많이 남는다. 요즘 많이 그런 거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차근차근 다 개발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거리가 깨끗해지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저희가 뭐 이렇게 경리단길이라든가 홍대라든가 하는 문화 삼청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리모델링 시장이 커졌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방식에 의해서 이런 스텝을 거쳐서 좋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은 결론 먼저 내겠습니다. 주거비 폭등은 일부 계층은 한 곳을 봅니다. 왜? 싼 곳으로. 사실은 요즘에 저희가 조선족들이 모여 사는 많은 중국 동포들이 모여 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일하러 와서 비용을 줄여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사람이 많아지면서 상권이 커진 다음에 다시 주변에 주거비를 올린 경우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일부 노후 지역의 인구가 이제 늘어 상권이 살고 있냐. 아까 그 말이고요. 제가 말을 먼저 설명했는데 그 말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노후 지역 개발 물건들이 자체 재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보통 개발이 크게 가지 않습니다. 여기 뭐 재개발 구역이다 아니면 뭐가 개발다. 이건 대규모 개발이고 꼭 그것만이 돈 되는 건 아닙니다. 개발시키는 거 아닙니다. 이런 지역들 어떻게 되냐면 하나씩 합니다. 옆집이 하나 개발해서 씌우고 옆집은 상가는 뭐 신축이 힘드니까 리모델링하고 옆집은 다시 또 신축하고 왜냐하면 임대료가 받쳐주기 때문에 그게 다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결론은 제가 부동산 투자 시 항상 개발 이슈를 따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변화를 예측합니다. 개발 이슈가 있으니까 뭔가 큰 바람이 불겠지. 큰 유동인구가 오겠지. 그런 인구 배후빙 된 개념. 근데 꼭 큰 개발이 아니어도 인구가 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주거비가 폭등해서 어느 싼 곳에 이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개발 이슈, 대형 개발 이슈가 돈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형 개발 이슈 꼭 임대를 올리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강남역에 삼성타운 서딱에서 저희가 주변 월세 임대 별로 폭등한 거 없습니다. 지금 이주민들이 올렸지 그전에 올린 적 없어요. 왜냐하면 교통이 너무 좋았고 그분들 직장인들이 워낙 신용이 좋아서 밖으로 나가면 전세 갑니다. 월세 안 올랐어요. 근데 이런 꼭 개발이 아니고 오히려 소규모 개발이죠. 지금 이건 뭐냐면 임대료 폭등한 개미 군단이에요. 개미 군단들이 모여서 개미들이 임대를 올리고 경쟁해서 그 임대료 경쟁 올린 게 하나의 주택들을 개발을 시키는 겁니다. 즉 이것도 하나의 개발이에요. 근데 하나하나 모아지죠.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개발입니다. 그래서 자 말씀보자면 도심 내 개발 여지가 남은 토지라는 게 뭐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아니라고 봤던 토지 있잖아요. 도심 내에서 아 저 동네는 아니야. 아 저기도 살 곳도 안 돼. 아 저기 너무 어두워. 한번 돌아볼 시기가 왔습니다. 왜? 도시에 갈수록 많은 사람이 주거가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근데 그분들 비용 문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비용 문제 때 누군가를 몰아대는 한 곳으로 모으는데 그게 다시 아까 말씀드린 1세대 임차인과 2세대 임차인을 나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비는 오른 주거비가 개발 막 압력을 넣는 건데요. 그런 지역들이 서울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찾는 재테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 짓는데 정말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내가 아니라고 했던 그 지역을 찾아가 보시면 의외로 요즘의 주거비가 예상 바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감사합니다.